벌써 와 계시네요? 누구?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저는 사실 이번에 인터뷰하고 네. 이제 이렇게 촬영하고 이런 걸 이제 오랜만에 다시 하게 된 거잖아요. 네. 오랜만에 해보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왠지 내 일이 아닌 것 같고 내 자리가 아닌 것 같고. 네. 아, 이게 책이 기대보다 조금 덜 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은 아닌가. 그냥 은둔형 작가로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더 안 될 뻔했는데 영상 때문에 더 잘 된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고. 아니 또 제가 나왔잖아요. 그거는 뭐 당연히 그 분위기가 많은 좋아야 도움을 받았죠. 오늘도 우리 즐거운 토크를 좀 그렇죠. 해봅시다. 오늘이 아마 이제 마지막일 텐데 정리하는 의미로 잘 했으면 좋겠네요. 네, 가서 앉을까요? 네. 커피도 근데 분위기인 것 같아. 저는 하여튼 제주도 바다에서 먹는 커피가 제일 좋아. 서울에서 그런 얘기는 좀 그만하시고. 네. 여기 서울이니까요. 네. 지금 출간한 지는 어느 정도 된 거죠? 한 달이 좀 넘었죠? 네, 한 달 반.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렇네요, 진짜. 하여튼 이 한 달 반의 시간 동안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경험을 하시고 많은 또 방송도 하시고 주변에 많은 이야기도 들으시고 많은 생각도 들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진짜 특히나 이제 라디오 방송들을 주로 많이 했는데 나가면 책을 내셨다면서요. 예. 자, 그럼 현안에 대해서 물어보죠.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안이나 혹은 지금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 그렇죠. 또 어쨌든 계속 말씀하시지만 한 달반 동안 진짜 많은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중에 기억에 남는 얘기 그리고 후회가 되는 얘기가 있다면 뭘까요? 기억에 남는 말들은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잖아요. 저같이 이제 행사를 기획하거나 연출하는 사람은 어떤 때는 저 장면에서 태극기를 왜 저쪽에다 놨는지, 솔로 연주로 했는지 혹은 오케스트라로 했는지 이런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는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에이. 설명할 기회가 없어요. 기회도 없죠, 사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죠.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연출자로서 행복했고, 근데 그게 꼭 말을 했었어야 했나라는 생각은 또 들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는 저만 알아도 행복한 일이고 혹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언젠가 누군가가 이건 이런 맥락이나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알아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근데 뭐 독자나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의도로 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서 사실은 그 알의 기쁨이 더 컸어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3월 1일이더라고요. 네, 오늘 3.1절이죠. 3.1절이에요. 네. 사실은 1년 전에 3.1절 때 제가 청와대 행사 사회를 갔었잖아요. 그날은 정말 추워가지고 맞아요. 제가 리허설 때부터 이미 온몸이 다 얼어붙었어요. 네. 입이 안 떼질 정도예요. 발음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사실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래서 1시간 내내 사실 콧물 줄줄 흘렀던 거 그 앞에 서 계셔서 뭐 너무 잘하실 거예요. 이 자료 영상이 나갈지 모르겠는데 그 대통령 연설이 끝난 직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나서 사회자한테 원샷이 클로즈업으로 쭉 들어가는데 콧물이 찡 마치 진짜 기다렸다는 듯이 콧물이 주르륵 나서 제가 진짜 그때 인터컴에 대고 빼빼빼빼빼 빨리 빼라고. 와 진짜 저도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또 1년이 흘렀습니다. 참 세월이 빠른데 정부가 바뀌었고 오늘 또 3.1절 기념식 행사를 했거든요. 오전에 보셨어요? 앞에 보다가 껐어요. 댓글에 탁점미성한 소환하라 뭐 이런 댓글도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추억은 추억대로 그냥 두시는 게 좋죠. 네. 다시 하면 이렇게 못해요. 제가 했던 것만큼 열심히 못해요. 그립게 회상해 준다는 건 감사한 일인데 그랬기 때문에 또 한 번 이건 별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없을 거라고 봐요. 책을 쓰시면서 사실 행사 위주로 이렇게 좀 쓰셨고
그래서 뭐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나 뭐 의견이나 이런 거는 이제 뭐 거의 필요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책을 내시긴 했지만 사실 외부에서 보는 시선은 당연히 또 다르거든요. 또 작가님이 그런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어쨌든 이 책은 문재인 대통령과 탁현민이라는 정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인물의 이야기들이잖아요. 저를 중립적인 위치 혹은 객관적인 위치로 이동시키려고 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죠. 다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 생각이 맞았지라고 확신이 들게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문제들은 다 뺐던 거고, 지금 정부와 비교가 되는 것들도 가능하면 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고, 이렇게 걷어내고 보니까 담백하다고 느낄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런 정치적인 지향들보다 우선하는 가치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기가 훨씬 더 편해진 거죠. 국가라는 개념 혹은 우리가 했던 일들이 특정 정파나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해서 했던 건 아니라는 저의 주장? 이런 데에 어느 정도는 힘이 실릴 수 있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든 사람은 정치적인 지향이 있는 편이 없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그게 극단적인 좌 혹은 극단적인 우로 가지 않는다, 인생이라는 게. 항상 보면 내 안에도 많은 부분 일종의 진보적인 면이 있지만 또 한편 많은 부분 보수적인 면이 있고, 이 양쪽의 측면이 일상에서 어떻게 조율되면서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어떤 한편에 서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네, 조금씩. 맞아요. 그런 면에서 좀 떠나 있기 위해서 노력했던 글쓰기였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그 독자 서평이나 뭐 댓글이나 보면 뭐 물론 칭찬의 글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부정적인 그런 글들도 좀 보셨을 것 같아요. 글 중에 이제 몇 가지 대목들이 눈에 딱딱 걸리는 게 있는데, 그래 너희 행사 잘한 건 알겠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치적 혹은 사회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여전히 너희는 너희 자랑만 하고 있지 않냐라는 지적이 간간히 있었어요. 네. 만약에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나는 뭐라고 답을 할 수 있겠지. 근데 다행히 그 질문을 하는 진행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나의 의지로 선택하긴 했지만 그 의지에 작용하는 게, 문재인 정부를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해왔던 것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그 평가를 넘어선 시대적 상황 혹은 환경, 이런 것들에 더 영향을 받을 때도 있지 않나. 저는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정부들에 비해서 객관적으로 정책적인 측면이나 성과적인 측면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여러 수치들이 증명하고 있고, 또 하나하나 놓고 보면 얼마든지 공격과 방어가 가능한 논쟁적인 사안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도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라는 범지구적 위기에 대처를 했던 정부고, 그 결과가 세계적으로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히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교체가 됐어요. 그랬을 때 그게 이 정부나 이 정부가 수행했던 정책들의 문제이냐, 아니면 어떤 시대적 혹은 환경적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선택이냐, 이거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저는 후자가 훨씬 더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그 질문이 나온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은 있죠. 그 책 한 권을 쓰시면서, 그리고 또 5년의 시간 동안 행사는, 특히 국가 행사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다 정립이 되셨을 텐데, 그 이후의 국가 행사, 뭐 어떻게 생각하면 다음 정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 국가 행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혹시 뭐 그런 생각도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이전의 국가 행사는 형식만 남아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책에 여러 번 했어요. 네네. 형식만 남은 행사였다, 이렇게 규정해 버리기도 했고,
그거는 이제 모든 국가 행사들이 몇십 년이 지나면서 실제로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은 소멸해 갔고 그때 해왔던 형식만 남아 있기 때문에 약간 뭐랄까 박제화됐다고 할까요? 미라화됐다고 할까요? 맞아요, 그런 사실.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감동이 당연히 없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의 국가 행사는 그것을 복원하려고 노력했던 거라고도 제가 책에도 기술을 했고 그렇게 주장도 했죠. 그날의 주인공이 누군지 찾고 싶었다든지 그때 당시에 느꼈을 감정들을 찾아서 현장도 돌아다녀 보고 사람들의 이야기도 채집해 보고 뭐 그랬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저는 이제 앞으로의 국가 행사는 네.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전까지는 지금까지는 국민이 그 국가에게 어떤 헌신을 바쳤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 어떤 노력과 어떤 희생을 감수했는지를 위주로 서술했다면 앞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이게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가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를 행사에서 보여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국가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국민들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애국심이라는 게 어떤 개인이 발현한 게 아니라 이제는 국가가 국민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되지 않나. 그게 5년 동안 일했고 다시 1년 동안 생각한 저의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된 그쵸. 거군요. 네. 국민이 국가를 위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전까지의 대한민국은 국민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국민 개개인을 어떻게 국가가 챙겨줄 것이냐, 어떻게 배려할 것이냐, 어떻게 위해줄 것이냐를 보여줘야죠. 그걸 많이 보여줄수록 사람들의 동의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네. 지난번 그 북 콘서트 때 굉장히 재밌는 코너가 있었어요. 이제 재밌었죠. 재밌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혹시나 살짝 기분 나쁘셨나 싶어가지고 제가 좀 걱정이 됐는데 그런 건 없고요. 네. 더 걱정되는 말들이 있었는데 그 말은 안 나와서 다행이었고 네. 그보다는 이제 이런 거라고 봐요.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을 가장 잘하는 사람한테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혹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잘 모르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거나 혹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주로 평가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책을 냈고 시장에 나왔으니까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면 저와 그래도 한 5년 이상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편이 제일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날 뭐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관분들이 그날 준비한 거 아직 다 얘기 못했어요.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래층에 행정관 세 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도 더 나눠보고 또 새로운 이야기도 들어보고 좀 그런 시간을. 아니 저는 뭐 어차피 책을 마무리하면서 네. 뭐 자신 있습니다. 뭐. 그 이상의 얘기는 안 나오겠지. 좋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고 그럼 저희 내려갈까요? 예, 그러시죠. Mr. Presidente, 회전의 회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그때 북 콘서트 때는 말씀 많이 하시더니 이제 시작이어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좀. 근데 그 생각보다 빨리 만났어요 저희가. 네. 네. 근데 이렇게 자리가 마련이 된 이유가 그날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직 못다한 얘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오늘 재밌는 얘기 좀 나눠보려고요. 여기 계신 세 분이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에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행정관.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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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전 청와대 다시 할게. 전 청와대 전 의전비서관실 뭐라고 해야 되지? 청와대 자체도 전이니까 이제 의전비서관실에서 탁현민 비서관님과 같이 근무했던 이한수라고 합니다. 윤순환이라고 합니다. 송유훈입니다. 수없이 많은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의 조각조각을 각각 담당하게 돼요. 이를테면 오늘 있었던 3.1절 기념식이다. 그럼 3.1절 기념식의 사회자는 뭐 이한소가 담당, 뭐 3.1절 기념식의 공연은 뭐 송유훈이 담당, 이런 식으로 각자의 역할이 매번 행사 때마다 달라지고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하게 돼요.
저는 박스 담당했어요. 안에 콘솔이라고 이제 아. 음향이든 뭐 조명이든 이런 것들을 막 컨트롤 하시는 분들. 그래서 저는 사실 행사 때 대통령 잘 못 뵀어요. 거기에만 있어요. 이제 저를 피해 가려고 하는 애들이 이제 콘솔에 있죠. 저를 안 부딪히니까. 비서관 옆에 잘 안 있으려고요 서로. 그러니까 괜히 딴청하고 막 뒤에 이렇게 부스에 한 3명씩 들어가 있고 뭐. 음악은 이제 송리훈 씨 같은 경우에 뭐 워낙 음악성이 높으니까 플랜 얘기 한번 해드려. 진짜 아니 저는 지금도 플래시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 제가 독도에서 경찰의 날 어떤 이제 행사를 준비한다고. 그때 비서관님한테 제가 늘 쫓기고 있었거든요. 늘 쫓기면서 살았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도 저는 답하기 힘든 질문인데 넌 도대체 뭘 잘해? 네, 뭘 잘하니?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네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막 아니 나는 진짜 돕고 싶은 마음에 네. 그랬던 거예요. 그 쫓기는 마음에 제가 그때 비서관님 독도에서 찍겠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갔던 거라서 되게 좀 그렇군요. 이제 뭔가 좀 인정받을 수 있다. 이제 성과를 좀 냈다. 아니 아이디어 자체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독도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하는데 트럼펫 솔로를 연주하겠다까지는 좋죠. 근데 이게 사실은 현실로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해요. 일단은 연주자를 섭외해야 되고 독도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가는 날 또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또 못 하잖아요. 그러면 또 날씨를 잘 선택해서 기상청의 도움을 받아 가장 좋은 날짜를 선정해야 되고. 아니 그래서 결과물을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셨다면서요. 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런 결과물을 얻을 수 너무 이제 영광이었고 뿌듯하게 딱 들려드렸는데 이렇게 특유의 그 자세가 있으시잖아요. 탁 작가님? 네, 뭔데? 어떤 자세인데요? 손을 이렇게 이렇게 삐딱하게? 삐딱하게? 꺼요.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유나 이게 맞니? 맞는 것 같습니다. 플랫 됐잖아. 다 여기 틀렸어. 여기 틀렸어. 어머.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게 플래시. 아니 나 근데 지금도 웃긴 게 빠바바밤빰빰빰빰빰 이렇게 가야 되면 네. 빠바바바바바바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해왔습니다라고 보여주는데 내가 듣다가 이현아 이게 음이 플랫이 됐잖아. 그러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았어요 저한테? 아니 조용히 계속 플랫을 검색하는 이게 긴장을 해가지고 손도 잘 안 펴져요. 플랫이 검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님이 중요하죠. 근데 저희가 쇼를 통해서 그냥 다른 걸 보여드리려 했던 건 아니고 행사의 본질, 주인공들이 더 빛날 수 있는 그게 좀 설령 대통령님보다 더 그게 강조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점을 생각했었기 때문에 크게 그 지점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도 저도 그렇고 그게 무서워서 그런 충분히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충분히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꼭지들 어떤 공연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주저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무엇보다 대통령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한테 그런 주문들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상상이 되네요. 청와대 안에서 의전팀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는지. 그 유훈님이 느끼기에 진짜 저분 독하시네. 한두 개가 아니었겠지만 독하다기보다는 이렇게 집요하다? 집요하다. 네네네네. 야 그게 뭐가 다른 거야? 이게 다들 공감하실 건데 영상 부분이에요. 저희 청와대 의전실에 이제 저 이후에 오셨던 행정관들이 오실 때마다 제가 불러서 뭐라고 가르쳤구나. 이게 그대로 배운다. 다들 아실 거예요. 영상에 다들 힘들어하거든요. 그렇죠. 공무원이 하다가 오신 분이고 국민하다가 오신 분. PD가 들어온 게 아닌데. 네. 과장님 앉아보세요. 영상을 만들 때는 첫 번째는 영상을 그림만 봐도 음향을 죽이고 자막을 없애고 그림으로만 봐도 내용이 이해가 돼야 돼. 되는? 네, 그게 베스트야. 유나 그렇게 안 되면은 음악을 깔아봐. 감정선에 따라서. 그러면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자막을 까는 거야.
그게 제가 이제 청와대 생활을 하면서 영상을 만들 때 어떤 지침 같은 거였어요. 이야.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 네. 내용에 대해서. 자막부터 까는 게 아니었어요. 네네. 근데 왠지 굉장히 이거는 칭찬으로 들려요. 마치 되게 위대한 연출가가 하는 그런 이렇게 멋있는 말 같이. 굳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근데 영상방이 따로 있었어요. 네. 직원들끼리 비서관님은 안 계시고 저희끼리 또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보자. 이게 웬만해서는 오케이를 안 주시거든요. 419 상록수 2020이라고 이제 한 28명의 이제 가수분들이랑 이제 노래 구절을 다 따서 녹음을 했던 그런 거였는데 그때 아마 편집실에서 아, 못 전화로. 고치겠다고 울면서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아, 더 이상은 못 고치겠다. 네. 그것도 주말이었거든요. 일요일인가? 이제 그 편집실을 가면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촬영했던 분을 다 뒤지시는 분 한 분 계시고 오디오 잡아주시는 분 한 분 계시고 그러면 저는 또 막 그거를 또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극에 되게 많이 노출되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생활을 돌아보면 댓글 보면서 상처받고 비서관님께 사무실 들어가서 깨지고 그 고난과 위기의 자극이 연속의 연속이었고 끝나고 밥을 먹는데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화가 너무 났어요? 힘들고 이제 막 때려치고 싶고 막 그때 3.1절이랑 4.19 막 같이 준비했고 막 여러 행사들 같이 하니까 그래서 제가 자리를 박차고 밥 먹다 나갔어요. 그때 저는 되게 난감했어요. 한 손은 뛰쳐나갔는데 비서관님은 앞에 계시고 저는 안 돼! 하는데 계속 약간 언니가 약간 이랬어요. 수남 회장님이 막 그만해. 그만해. 근데 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가방을 다 이제 이분들 소지품 제 가방에 넣어놨었고 그걸 들고 튄 거예요? 그래서 나왔는데 이제 결제를 해놓고 이제 맡기고 가야겠다. 네. 그냥 카운터에다가 앞값을 내고 나가야겠다 생각. 제가 네네네. 아, 나 이렇게는 일 못하겠어 하고 이제 박치하고 나가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또 왔지 했더니 카드가 안 돼요. 세상에. 그래서 더 붙어 있었죠. 진짜 카드가 다시 불러드렸네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영상 흐름이 다 좋아도 저희는 한 컷 한 컷씩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상을 보는 건지 사진을 보는 건지 싶을 정도로 진짜 사진 프레임처럼 진짜 네네. 봐야 되는. 네. 일시정지. 그래서 그 영상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죠. 야, 근데 이게 이런 무리한 아니 이런 어떤 지침을 네. 많이 주시는데 그게 네. 또 다 실현이 되는 게 저는 너무도 신기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능한 행정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요구들이 다 실현이 되는 거예요. 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사 끝난 다음에 우리 탁 작가님이 진짜 수고했다. 어떻게 그걸 그렇게 실현시켜 줬냐라는 얘기만 해줬어도 이분들이 이렇게 아니, 저는 항상 따뜻하게 대했던 것 같은데요. 늘 위로하고 응원하고 마음속 깊이. 그게 아니라 칭찬이요. 아니요, 그냥 이제 룰루로 들어오시면 잘한 날. 발걸음이 조금 가벼우면. 네네, 가볍게 들어오시면 잘한 날, 잘못된 날은 담당자들 들어오세요. 방으로 오세요. 무여? 네. 심지어 담당자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3.1절 들어와. 광복절 들어와. 들어와. 이름이 3.1절이 되는 네, 거예요. 국군의 날 들어와. 그러면은 들어와. 어서 이거 뭐 황정민 대사 아닙니까? 들어와. 황정민은 금지연명. 우리가 모르는 탁현민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배우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황정민이다. 우리가 차린 밥상에 숟가락 얹는 사람. 아니 이쯤 돼서 진짜 탁 작가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문 대통령님이 그 칭찬을 많이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약간의 서운함을 그때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피력하셨거든요. 많이 근데 서운했다고 그랬죠. 네. 아니 그러면 저 같으면 행정관들한테는 나는 다르게 하겠어 하고 이렇게 딱 칭찬한 일을 하겠어요. 근데 왜 안 하셨나요? 아, 그게 받은 만큼 돌려주게 되더라고요. 내리 사랑이요. 아니 내리 사랑을 줘야지. 네. 왜 그거를 고래를 나도 축축해 하는 게 칭찬을 아니고? 못 받았는데 너희가 받아? Mr. Presidente, 외전의 외전. 정말 기획과 연출에 대한 본인만의 이 소신과 철학이 확실하신 것 같거든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딱 준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아이러니한 대답일 수 있는데 네, 제게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내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 연출 혹은 내 기획이 아니라 최소한 대통령의 행사고 최대한으로 펼치면은 대한민국의 행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책임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이 실수가 이한소의 작은 실수가 이한소의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윤순환이 잠깐 요만한 거 빠뜨렸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저한테도 마찬가지죠. 탁현민의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일이 된 거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품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일이 된 거니까 저로서는 그렇게 집요하고 디테일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다 같이 노력해서 아무리 훌륭하게 만들어도 어딘가는 분명히 흠결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죠. 언제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칭찬보다는 잘못했던 점이 더 많이 기억에 남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던 시간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장난감 하나 가져왔던 건데 혹시 뭔지 아세요? 이게 행사를 하다 보면 조금 불안할 때도 있고 막 떨릴 때도 있고 뭐 티는 못 내지만 네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그러니까 저희가 행사 끝나도 행사 결과가 좋았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이제 이게 안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사를 봐야 되니까 저녁까지.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점들이 많이 부담스러웠고 근데 그런 부담감이 오히려 행사를 더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게 설령 뭐 악플이더라도 이번엔 다음엔 정말 이런 실수하지 말자.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다 좀 봤을 때 좀 마음속에 울림이라든지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거 뭐 정말 좋았다. 뭐 영웅에게 행사할 때 뭐 복귀 신고한 거 너무 좋았다. 신고합니다. 이등중사 유영범 외 147명은 2020년 6월 25일을 위하여 조국으로 복귀 명을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이런 것들 저희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들 칭찬해주는 거 그런 게 기억에 많이 나죠. 공감해주시는 댓글, 응원 댓글 위주로 좀 기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최대한 치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막 집요하게 일하고 막 정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아 그러다 보면 이 모든 사람이 자기 직업에 대한 또 직업병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비서관님 계신데 이런 말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죄송할 일은 여태까지 계속 죄송했거든요. 저는 지금도 좀 이어지는데 네. 제 전화기에 탁현민이라는 이름이 뜨면 심장이 뛰어요. 뭔가 뭐지? 그러니까 회사 이제 청와대 생활을 할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보통 아침 7시 이렇게 전화 오면 여보세요? 그러면 너 이거 알았어? 보통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시작이? 네. 너 이거 알았어? 네. 그럼 뭔가 기사에 뭔가 났구나 행사 때. 그리고 주로 이제 주말에나 가끔 약간의 그 뭔가 미안한 뉘앙스로 전화 오실 때 있거든요. 야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미안하니까. 제가 그러면은 뭔가 이제 안타까운 얘기를 하지만 조문 가실 일. 그러니까 현장의 유가족들과도 잘 소통이 돼야 되고 또 대통령이 가심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대비도 돼 있어야 그렇죠. 되고 대통령의 이동은 엄청난 계획이 필요해요. 그냥 진짜 저기 시장 한번 갈까?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안전 문제서부터 생각할 게 너무 많죠. 대통령이 한 번 이동하면 군과 경찰과 경호처 그리고 의전팀이 회의를 해야 돼요. 이렇게 비행기나 헬기 이동이면 공군까지도 그 회의에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복잡해요. 그 모든 것을 몇 시간 안에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은 그게 일반 행사하면 몇 주 혹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지만 이 조문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참 의전을 하는 입장에서는 생각할 게 많거든요. 네. 머리가 복잡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이분에 대한 위로와 애도도 해야 되고 사실은 보통의 행사는 청와대에서 왔습니다 혹은 청와대 행정관 누구입니다 하면 많이들 협조를 해줘요. 네. 근데 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송유은 씨가 말은 안 하지만 못했지만 여러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거라고 봐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탁 작가님은 웬만해서는 연락을 안 하는 걸로. 놀랄까 봐. 건강을 생각해서. 한소 통해서 말씀 주시면 통해서 얘기하는 거. 제가 연락 드리겠습니다. 똑같았어요, 저도. 누군가가
우리 같이 일했던 직원들 중에 누군가가 저한테 전화를 하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그러셨구나. 좋은 일로는 절대 저한테 전화를 안 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네. 그 의전팀 분들한테도 전화가 안 왔으면 좋겠었고 또 다른 분 있었어요? 대통령님이 직접 전화를 하신 적이 2번 있어요. 그래요? 네, 2번 있는데 제가 자전거를 타고 부수부지를 달리고 신나게 달리고 달리고 있을 텐데 진짜 넘어졌어요. 네. 전화기를 이렇게 앞에 꽂고 그 칼로리 계산하면서 이제 타잖아요. 막 가다가 음악을 들으면서 근데 음악이 딱 멈추고 전화번호가 뜨는 거예요. 근데 뭐 땡땡땡땡이 딱 찍히는 거야. 브레이크를 빡 잡았는데 자전거 진짜 이렇게 잡아요. 거기서 이제 저의 프로 정신이 살아났죠. 이렇게 누워서 전화기를 떼가지고 야. 바닥에 누워서 바로 전화를 받죠. 누워가지고 그리고 통화를 한 적이 있었죠. 한소님은 또 어떤 직업병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그때 의전실 직원분들끼리 이제 만난 적이 있었는데 누군가의 결혼식에서 근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죠? 네. 벌써 웃으시는데? 엘리베이터도 이동 계획에 포함이 되거든요. 이제 이동 수단이니까. 그렇죠. 뭐 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네네네. 이제 엘리베이터가 보통 2대가 같이 붙어 있는 장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걸 또 나눠요. 대통령과 같이 타실 수 있는 분들. 그거부터 체크해요. 몇 인승인지. 그런 걸 그렇게 눈여겨보진 않죠. 가끔 어쩌다가 몇 인승이구나 이러는 거지. 나는 전에 친구들이랑 같이 일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나 어떤 거 타? 양쪽 중에 어느 엘리베이터 타? 네. 뭐야? 내가 어떤 거 타야 되지? 다들 뭐야? 이 자식.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 청와대에서 진행했던 뭐 행사, 뭐 소품이나 물건이나 뭐 사진이나 의미 있는 것들을 좀 챙겨왔다고 들었거든요. 궁금해요. 어떤 거를 갖고 오신 거예요? 약간 왓츠 인 마이 백 컨셉으로 풀어봐. 몇 개 가져왔는데 이거는 저희가 코로나 때 마스크를 마스크 종류별로 있잖아요. 쓰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동백꽃인데 이거 4.3. 4.3. 네. 제주 4.3 때. 그리고 이게 저희 광복절 DDP에서 했던 거고. 마스크 때문에 또 야단 많이 맞았죠. 야단 많이 맞았어요. 초반에. 마스크도 계속 백시키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맞아? 코로나 때가 되니까 전부 마스크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가 하나의 행사의 컨셉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맞아요. 중요한 저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60 행사 때 썼던 이제 비표 겸 이제 브로치거든요. 이제 이게 없으면 참석자 분들을 이걸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것도 입장할 왜 때. 이렇게 이쁘게 만드셨어요? 그 60 항쟁 때 시위가 격렬해졌을 때 그 시위대가 전투경찰의 방패에 장미꽃을 꽂아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60이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을 받고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식이 열렸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보통 이제 비표라고 하죠. 출입이 가능한 표시, 상징적인 무엇을 좀 달게 해봐라 했을 때 이제 아이디어들이 나온 거죠. 이게 옷에 이제 좀 자국이 남으시니까 어른들이 되게 싫어해서 자석을 많이 쓰셨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가끔 돌아가 있는 거예요. 잘못. 이제 대통령 모시고 행사장으로 딱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되는 게 태극기가 돌아갔느냐 안 돌아갔느냐. 맞아. 그거 못 보면은 이제 그날 하루 종일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맞아요. 태극기가 거꾸로 됐네, 어땠네. 그렇죠. 그거는 제가 이제 지난 2월 17일 그 콘서트에서 그때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페인 상원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조선 왕국 정도를 관람하신 건 있습니다. 그 담당자가 저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 이후에 저도 이게 의문이에요. 왜 여기 스페인의 한 3대 감자칩? 유명한 감자칩인데 실제 감자칩. 이 조선 왕국 정도가 찍혀서 나오는지. 어머. 네. 그래서 실제 지도. 아니 좀, 스페인의 감자칩의 뒷부분에 그게 우리나라 버전에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수입해서 팔기 때문에 넣은 거 아니에요? 네, 저도 그거 명확하게는 확인을 못했고요. 아시는 저도 이게 아니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와야죠. 아니요, 그 기사를 봐도 그래요, 아무리 사실.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저 수입 판매하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거기에 대표 전화- 인터뷰까지 봤어요. 되게 집요하시네요.
그래서 좀 즐겨 먹고 있고요. 저는 이거 먹을 때마다 괜히 좀 기분 좋게 그때의 또 추억도 떠오르면서 한국에서 파는 버전만 네, 이렇게 그랬을 한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일본에다 저걸 팔 일은 없으니까. 좀 그래도 쉽지 않은 결정이 아닐까. 그럼요. 네. Mr. Presidente, 외전의 외전. 장단점 해? 장단점 다 안 해도 돼? 했잖아요. 다른 거 집요함을 하면서 다 장점이 나왔어요. 그죠. 장점 많이 없었던 것 얘기했어. 같은데. 지난번에 비해서 장점 부분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비해서 너무 순화됐어. 더 뒷담화 했어야 되는데 아쉽네. 네, 뭐 청와대에서 일한다라고 하면 사실 좀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고 하는데 어쨌든 뭐 출퇴근하고 휴일도 있고 뭐 이런 뭐 직장인이라는 거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직장인 밸런스 게임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휴일 끼워서 월요일에 연차 쓰기 대 금요일에 연차 쓰기. 월요일. 네, 왜요? 월요일에 뭐가 있나요? 네? 월요일은 안 된다. 네, 왜냐면 그 월요일이면 수석 보좌관 회의라고 대통령 주재에 이제 수석님들 그 비서관님들을 모은 그 주의 핵심 그 정책 안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회의를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그 일정 때문에 연차를 잘 못 썼어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이에요. 저 이상하게 만들려고. 저는 수석 보좌관 회의를 제일 좋아하는. 근데 이거 좀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석 보좌관 회의가 상대적으로 이제 좀 준비할 게 적고요. 근데 대통령님 나오실 때 문을 열어드리세요. 열어드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문을 열면은 그때가 이제 사인이에요. 앉아 있는 수석님들하고 다 일어나시고. 일어나시고. 네. 대통령께서 집무실을 나오실 때 그냥 저희가 마냥 문만 여는 게 아니고 그 발걸음 수도 세고 저희가 이때 문을 열면 딱 열고 우리가 이 정도 나왔을 때 대통령께서 짠 나오시겠다. 이거를 좀 계산을 하고 열거든요. 처음에 이게 너무 긴장해요. 문을 이렇게 이게 손이 떨리고. 그럴 수 있죠. 제가 처음에 할 때 문을 한 45도만 열었어요. 45도만 열었다고요? 90도 열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고 옆으로. 진짜로 옆으로 이렇게? 대통령님을 옆으로 나오게 만들었어요. 대단하신 분이네. 자, 다음. 행사 30분 전 주요 출연자 불참 통보 대 행사 30분 전 새로운 귀빈 참석 통보. 근데 자리가 없다. 하나, 둘, 셋. 저는 사실 좌석 배치도는 너무 힘들었던 게 이게 서열도 있고 이 뭐 국회의원이어도 몇 선이었냐 이것도 다 따져야 되고 한 분 빠지면 또 그대로 밀리는 게 아니라 또 바뀌어요. 그래서 저에 대한 안 좋은 평가와 소문이 참 많은데 그중에 한 축을 담당하는 게 그런 거예요. 민원. 내가 부탁했는데 안 들어줬다. 내가 그 장소에 참석했는데 내 자리가 대통령부터 한 30m 떨어져 있더라. 그런 사람들은 그게 평생의 원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좌석 배치하면서도 뿌듯했던 게 좌석 배치라고 그 담당하는 주무부처에서 초안을 주거든요. 뭐 이분들이 중요하니까 앞으로 오셔야 되고 이분들을 좀 뒤쪽으로 하셔야 되고 이렇게 오는데 그게 되게 뭐 장관 뭐 청와대 비서관, 수석 이런 순이었어요. 국회의원. 근데 사실 저희가 준비한 행사들은 그분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었잖아요. 이제 좌석 순서를 바꿨어요. 그렇군요. 네. 전열에는 이 행사와 관련이 있는 일반 국민들을 과 같이 앉으시게 하고 후열에 이제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을 뭐 정당 참석자분들을 완전히 앉혔거든요. 바꾸신 거네요. 네네네. 나름 또 그것도 또 패러다임 바꾸신 거네요. 그것 때문에 이거 지금도 야, 근데 저희가 북 콘서트에서도 시간이 모자라서 다 얘기 못해서 오늘 만난 건데 이건 뭐 제 느낌으로는 오늘도 시간이 부족한 느낌이에요. 뭐 2탄 3탄 계속 가야 되나? 너무 재밌습니다. 에피소드들. 그래도 또 마지막으로 우리 탁 작가님한테 짧게 한마디씩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서관님은 약간 그 성화 봉송주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먼저 달리고 그리고 길을 좀 밝혀주고 거기에 또 의미도 부여해주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 같은 후배들에게도 좀 잘 전달해 주시는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넘겨주기도 하고 물러나라 그런 생각이 저희 의전실 직원분이 딱 2명 나와요.
20대 초반에 예의 없고 삐딱한 직원. 네. 오랜만에 이렇게 자주 뵀던 것 같아요. 네. 책이 나와서 사실. 네. 저희 사무실 이제 저번 주에 회식했었는데 예전에 계셨던 분들이랑. 근데 그것도 사실 책을 핑계 삼아 다시 만나기도 했거든요. 뭐 이벤트가 있지 않는 한 만나기 어려우니까. 맞아요. 뭐 수고했다 이런 뭐 고생하셨어요 연락이 와도 사실 같이 일했던 분들의 연락을 피하고 한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만나면 생각이 나서. 사람들도 보고 싶지도 않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 않아서 집에서 이제 좀 혼자 있었던 적이 많았죠. 그때는 힘들었어요. 이 책을 쓰시면서 제가 하신 인터뷰 봤는데 이게 어떤 5년에 대한 마침표다. 이번 기회로 저희도 어떤 마침표를 한번 찍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갑자기 울컥하지? 올 거야? 저희도 정리가 좀 필요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다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추억이 짙어서 다시 꺼내보면은 이게 미래가 창백해지는 느낌?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창백해진다. 책을 보면서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전 애인의 사진을 보는 것과 같고 막 전 애인과 나는 편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때 시절을 추억하고 이제 저번에 북콘서트 가서 사소한 추억의 힘에 대한 이제 구절도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다시 새기게 되더라고요. 약간 그냥 너무 미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저도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 약간 그래서 좀 이 기회가 되게 고맙기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그런 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다시 모일 약간 핑계? 이런 것들도 기념한다고 같이 모이는 자리도 생겼던 것 같아서 그럼으로써 이제 좀 보내줄 수 있는 준비? 정리의 시간? 이런 걸 좀 제공해 준 것 같아서 좀 고마워요. 그 책이. 어쨌든 많은 고민 끝에 이 책이 나왔고 이 책 나오기 전에 제주도에서 또 저하고 인터뷰를 하셨고 또 북콘서트도 했고 또 오늘도 또 잠깐 또 짧은 얘기도 나누고 또 행정관님들하고도 예전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정말 이제 마침표를 찍는 거죠. 오늘이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마침표를 찍었다고 한 게 벌써 한 세 번째인데 네. 아마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드는 대목들이 있어서 이런 자리가 자꾸 만들어진 것 같고 어쩌면은 이 기록들이 다시 읽혀지고 또 재해석되는 날도 있지 않을까 싶고 저한테는 하여튼 꽤 의미 있는 작업이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 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우리 탁 작가님이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형태로 읽을 수 있잖아요. 문재인에 대한 추억,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추억으로 읽을 수 있고 탁현민이라는 사람이 어떤 한 명의 연출가로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읽을 수도 있고 또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잔영이랄까 혹은 수고랄까 그런 것들을 행간해서 읽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떻게 읽든 간에 이게 지난 한 시절의 기록이고 그 시절의 기록이 켜켜이 쌓여서 한 시대의 역사를 만드는 거다. 그 정도 생각해 주면 저는 뭐 책이 출간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책을 사고 읽고 또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평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의 마지막은 손정은 씨께 감사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 기록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읽고 또 느끼고 함께 얘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이 또 아주 사소한 이런 추억들이 쌓여서 한 편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지난 정부도 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오늘 행정관 세 분 또 만나게 돼서 사실 너무 반갑고 그리고 탁현민 작가와도 엔딩 멘트를 이렇게 다시 한번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의미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대단치 않았는데 상당히 대단한 기업들.
결국은 그것밖에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마어마한 이데올로기나 정치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변화시켰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제가 조금씩 변화하고 바뀌었던 거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